오늘은 저의 두 번째 공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해줘 지구 50-50 플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년 전 저는 정의당 대표로서 그린 뉴딜 경제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원내정당으로는 처음 기후위기 대응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저의 약속, 구해줘 지구 50-50 플랜, 10년 녹색 경제 대전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기상관측 이래 최대 크기의 허리케인인 아이다가 60여 명의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섭씨 50도에 근접하는 북미의 살인적인 폭염도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독일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100년 만에 최대 재난입니다. 터키, 그리스, 캘리포니아, 시베리아 곳곳에서 기록적인 초대형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기후위기가 10년 더 앞당겨졌다고 코드 레드를 발령했습니다. 이제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지금까지 방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인류 공동체와 비인간 생명체 공존을 위한 사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기후위기를 논의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이제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경제와 사회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기후 대통령으로서 경제 발전과 산업 전환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고용도 소득 안정화도 기후위기와 연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구적 위기 앞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기후 말고 다른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심상정은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한 첫 기후 대통령, 기후위기에 대처해 최우선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은 첫 녹색 대통령, 그린 경제와 생태사회의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첫 미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해줘 지구 50-50 플랜의 5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화제가 되니까 원칙도 없이 기후위기 대응을 덤으로 얹어 발언하는 정치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5대 원칙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위기를 위기로 제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진정위기로 뼈저리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신성장의 기회를 삼자고 주장하거나 기업 지원 구실로 위기를 이용하는 재난자본주의 발상은 안 됩니다. 지난 8월 거대 양당이 강행 통과시킨 탄소중립 녹색 성장법은 위기의식의 부재 속에 성장만 강조한 이명박 녹색 성장의 재탕입니다. 1.5도 한계는 달성해야 할 최선의 목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최악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 목표입니다. 저 심상정은 성장의 기회를 말하기에 앞서 진실하고 책임있게 위기에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탈탄소 사회의 에너지는 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입니다. 화석연료에 미래가 없다고 핵발전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실용화되지도 않은 소형 원자로를 거론하는 것은 10년 내 탄소 감축의 목표를 망각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셋째, 정의로운 대전환으로 기후차별을 없애겠습니다.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서민에게 전환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녹색 전환을 사회경제개혁과 통합시켜 더 공정한 분배를 이루고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계기로 삼겠습니다. 넷째,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산업도 녹색 산업의 전망 안에서 포용하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산업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세계 안에서 공존해야 합니다. 디지털을 품은 녹색 도시, 녹색 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국가 기후 비상회의를 구성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과 함께 해결해야 할 기후위기 극복은 대통령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으로도 부족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서민 지원을 넘어서서 기후위기 대응에 온 국민이 참여하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정치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해줘 지구 5050 플랜 10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탈탄소 비전 없는 그린 뉴딜, 대기업에게만 투자 기회를 열어주는 그린 뉴딜, 노동자와 지역 주민 참여 없는 그린 뉴딜, 결정적으로 사회경제 개혁이 없는 그린 뉴딜입니다. 저 심상정은 경제 사회 개혁 없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바꿔서 사회경제 개혁과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정의로운 그린 뉴딜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도, 우리 도시도, 우리 삶도 안전한 지구 위에서 평등한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지난 8월 국회는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고작 35% 목표를 탄소 중립법에 담았습니다. 부끄러운 결정입니다. 위험한 결정입니다. 2010년 대비 50년 감축을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로 분명히 선언하고 법제화하겠습니다. 각 부문별 감축 목표도 구체화하겠습니다. 정부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집행을 책임지겠습니다. 임기 안에 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모범 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전력 생산의 5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현재 20기가와트 내외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임기 안에 100기가와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 대안은 태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입니다. OECD 국가들에서 신규 발전 설비 투자의 80%는 재생에너지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가정에서 1가구 1태양광에 준하는 자가 태양광을 독려하고 가능한 모든 건물과 빌딩,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공동체 태양광과 지역마다 공동체 태양광과 풍력을 장려하고 공동체 에너지 전환기금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지분 참여를 크게 늘리겠습니다. 땅 주인과 기업들의 이익만 보고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기존 방식은 철저히 배척할 것입니다. 셋째,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가동을 종료시키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중지하지 못하면 탄소 배출 절반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세계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발전소 10곳 중 3곳이 한국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저는 석탄 화력 발전의 조기 종료가 정의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넷째, 광역 지자체마다 에너지 전환 공사를 만들어 대규모 에너지 설비는 공공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사회의 공공 인프라이자 국민 삶의 필수 시설입니다. 중앙 집중형 권력 그리드도 재편되고 전력 시장과 발전 시설 소유에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거대한 녹색 전환이 일부 대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공의 이익에 맞게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매년 20만 가구 이상 그린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과 주거복지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절반이나 넘습니다. 에너지를 더 적게 쓰도록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가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찔끔하는 그런 그린 리모델링이 아니라 대규모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주택과 빌딩,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2030년까지 20년 이상 된 주택과 건물들의 리모델링을 공공이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시대의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 세계 각국의 주요 자동차 벤더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생산 중단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의 완전 전기화를 하겠습니다. 자가용 역시 전기차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한 충전 인프라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주요 도시들에서 걷기 편한 거리, 자동차 친화 거리로 바꾸고 자전거 도로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7번째, 매년 GDP 2%를 기후위기와 녹색 전환에 투자해서 10년 녹색경제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나 1990년대 정부와 이상의 공공투자를 통해 경제전환, 산업전환을 추동해내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2017년 대선에서 21세기 생태고속도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회색 투자를 하지 않는 대신에 매년 GDP 2% 이상을 공공 녹색 투자로 돌리겠습니다. 국가 R&D 핵심을 녹색 혁신에 집중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무이자 장기 녹색 채권을 발행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녹색 산업의 대전환을 통해서 21세기 탈탄소 경제, 녹색 산업의 미래를 앞서 가야 합니다. 녹색 전력을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탄소 집약적인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의 저탄소화를 앞당기며 새로운 녹색 산업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품이나 설비를 소규모로 수입해 조립하던 종래 수준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녹색 산업의 엄청난 수요와 산업 확대의 기회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합니다. 민간 펀드를 모아서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산업 전환을 적시에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미래형 녹색 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8번째, 실효적인 탄소세 도입으로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은 줄이고 조속한 녹색 전환을 위해 명목뿐인 탄소세가 아니라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탄소세를 도입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해서 우리 산업과 도시가 화석연료로부터 조기 졸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세 부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없도록 세수의 상당 부분은 탄소 배당으로 국민들께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전환에도 탄소세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재난이 닥쳤을 때 비용과 전환 과정에서의 위험을 노동자나 지역 주민이 떠맡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석탄화력 발전 지역이나 자동차 산업 지역 등 전환에 영향을 받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빈틈없는 사회보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10번째, 기후위기 극복과 평화협력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그린 동맹을 만들겠습니다. 세계는 군사 경제적 갈등을 넘어 이제 기후위기에 공동 대처하고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을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몽골, 러시아까지 망라하는 동북아 기후위기 공동대처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당연히 북한도 함께 하겠습니다. 공동의 탄소 가격을 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 투자 기금을 조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인 전원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 슈퍼그리드와 같은 방식의 국제에너지 협력체제를 필요로 합니다. 동북아 재생에너지 협력체계는 북한 핵무기를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50% 이상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추진하려는 기후위기와 평화를 두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그린 동맹입니다. 이상 구해줘 기후 5050 플랜과 10년 녹색경제 대전환에 관한 저의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